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말 배당주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배당주 하면 금융사들이고 금융사 중에서도 보험주도 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험주 얘기를 이미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 연말이면 보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험주들 움직임 보면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성장주는 아니고 가치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뭐 얼마나 신계약을 잘 팔았느냐보다는 이제 주주환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배당 가능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좀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년과는 좀 달리 제도가 바뀌면서 배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재원이 재무제표상으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상법상 사라진 거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오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상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네네. 최근에 이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되었고 이게 실제로 이제 개정이 되는 데까지는 추가적으로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일단 될까 이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인데 근데 또 이제 최근에 금융당국에서는 네. 보험회사들이 상법 시행령 개정이 되더라도 이제 그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배당 가능 이익을 유지하도록 해라라고 한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가져가기도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도상의 변경이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험주가 그렇게 쉽사리 흔들릴 종목도 아니고요. 내년에 가치주가 좋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다면 보험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2024년도 전망 자료를 좀 이제 발간을 했는데 네네.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 뭐 영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하가 되어서 고객들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유입되는 보험료를 지금의 이 높은 수준의 금리로 이루어진 그 채권에 또 네네.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자를 또 일으키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채에다가 박아뒀으면은 여기서 꾸준히 쿠폰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뭐 굉장히 좀 이제 좋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업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험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제 그 자산을 보험료를 많이 늘리겠네요. 네, 최대한 이제 많이 땡기고 그걸로 또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결국에 그럼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결론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지금 이제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변경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치상 변경들이 굉장히 큰 가운데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금리에 좀 연동이 되는 그런 지금 트레이딩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만약에 금리가 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종목, 예를 들면 하나생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금리는 당연히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하향 조정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보다는 사실상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에 이제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을 지금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주에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신다. 이거는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년까지요. 보험주를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놓고 보면 주가는 상반기, 하반기 중에 어디가 좀 더 보험주는 강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운가요? 사실 이게 네. 뭐 연내 사실 어떤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이런 음.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거를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뭐 정치 테마로 네. 인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회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러한 구간에서는 뭐 비교적 금융주에 대한 선호도는 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만 보시는 건 아니죠. 증권이란 전체적인 금융사들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니까 우리가 배당 얘기를 꺼냈으니까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보험주 제외하고라도 배당주로 매력적인 게 있다면 어디를 추천하고 계세요? 사실 증권주는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뭐 배당주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증권주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거를 최대한 이제 자본을 유보를 해서 네. 레버리지를 더 많이 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당 컨셉으로는 증권주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증권주 중에서 배당주를 좀 이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제 뭐 삼성증권 혹은 이제 키움증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보험하고 증권 두 개 종목을 같이 좀 다 아울러서? 섞은 네. 그런 이제 종목을 가져가시겠다면은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이 지금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하면 메리츠가 빠지지 않더군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나 높길래 항상 메리츠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현금 배당이 대략적으로 순이익의 한 30% 정도 나오고요. 네.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대로 된 이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주주환원 정책이 이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에서 20% 정도의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 기준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연간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연결 순이익을 지금 창출을 시키고 있는 회사인데 50%면은 지금 1조 원 수준의 주주 환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사실 지금 국내 금융주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은 규모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희현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오늘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오르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